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특별전형의 2회 강의를 맡은 전국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문희태입니다. 제가 오늘 2027학년도 특별전형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119 자료에 특별전형과 관련돼서 기회균형, 지역인재 전형의 지금 현재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특별전형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특별전형을 알고 계시지만 실제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릴 분야는 기회균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기회균형은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특정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 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 서해오도 학생, 자립지원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학도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 중에서 학교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농어촌 학생, 그리고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2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묶어 선발하는 기회균형 통합전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기회균형은 모든 전체 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2027 기회균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회균형은 단일 자격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특별전형,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이렇게 단일 자격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2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묶어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통합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아울러 선생님들께서 또 하나 살짝 혼동이 오시는 게 정원 내 전형과 정원외 전형이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정원 내 전형 같은 경우에는 통합전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원외 전형은 단일 자격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통합전형은 대부분 수시에서, 그리고 단일 전형은 수시와 정시에서 골고루 모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언급드렸던 기회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 자격을 묶어서 한꺼번에 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기회균형의 2027학년도 모집 현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소폭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7학년도에는 37,324명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 모집을 좀 더 지원 자격별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별로 살펴보게 되면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그래도 좀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기회균형 통합,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고, 기타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기타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선발 인원은 제일 많은 인원은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전형, 만학도 전형 등입니다. 실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회균형 통합전형의 경우에는 약 7,700명가량을 선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4,800명,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전형은 농어촌 특별전형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약 3,000명가량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집 시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기회균형은 압도적으로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90대 10의 비율로, 즉 수시에서 90, 정시에서 10의 비율로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사견연치를 비교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이나 서울권으로 눈을 돌릴 경우에는
이해 수치와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모집 현황은 수도권의 모집 현황입니다. 기회균형 통합전형의 경우에는 광운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이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는 관계로,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종합전형의 비중이 좀 더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일부 교과전형,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광운대가 정시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도 여전히 수능 위주의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종합 전형에,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전형을 좀 더 살펴보면 여기도 농어촌 전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시, 즉 수능 전형이 747명으로 가장 많은 선발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 위주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종합 전형 위주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의 경우에도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능의 전형이 제일 많습니다. 548명 모집하고 있고요. 의외로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어촌, 그리고 기회균형 통합 전형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권은 기회균형 통합 전형을 먼저 살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광운대만 정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아무래도 기회균형 통합 전형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묶어서 선발하는 관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는 더 정시의 비중이 높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성균관대가 수시에서 정시로 일부 이동하면서 정시 선발 인원이 살짝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1411명을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215명, 그리고 54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의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대부분 다 정시에 수능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불과 50명밖에 선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좁은 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성화고 전형의 경우에도 앞의 전형과 마찬가지로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정시 위주의 수능 선발 전형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다소 적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각 전형에서 의치 약한수 계열과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더 119 책자를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기회균형 통합전형의 좀 더 그러면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회균형 통합전형은 2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묶어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광운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수시에서 모집을 합니다. 이거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들도 다 수시에서 모집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권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은 앞에서 보셨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2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묶는다라고 했는데 이 2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어떻게 묶을 것이냐, 이거는 대학의 자율사항입니다. 그러나 보통 대학들은 우선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우선적으로 포함을 하고 나머지 지원 자격을 빼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균형 통합전형은 여러 지원 자격이 묶여서 선발하다 보니까 지원 자격별의 합격 비율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지원 자격별 합격 비율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농어촌 전형이 그래도 좀 더 농어촌 학생들이 합격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회균형 통합전형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만일 내가 저소득층이나 국가보훈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일 경우에는 그 대학에 농어촌 학생을 포함하고 있느냐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 자격의 세부 사항 같은 경우에는 119 책자에 아주 자세하게 잘 안내가 되어 있으니 119 책자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기회균형 통합전형의 지원 자격 예시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가보훈, 농어촌, 저소득층 그리고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도 경희대와 같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자립지원 대상자가 빠지고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가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지원 자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 농어촌, 저소득층 외에 자립지원 대상자, 그리고 서해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 주민 자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좀 더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 농어촌 학생들을 지원 자격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우리 지원 자격에 유불리가 분명히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이나 119 책자 등을 통해서 기회균형 통합전형의 경우에는 어떠한 지원 자격들과 같이 묶여서 경쟁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2027 기회균형 통합전형의 모집 현황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능은 광운대 전형, 광운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덕성여대와 명지대 그리고 서경대가 서울권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충남대라든가 경북대 그리고 전남대 등 국가거점 국립대학 일부가 교과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대부분의 서울권의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대나 부산대, 제주대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균형 통합 전형을 준비하는 가장 최우선 걸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소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회균형 통합전형에도 의치한약수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수시에서도 의에서부터 수의회까지 제법 많은 대학들이 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좀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이고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아무래도 의치약한수 계열의 경우에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데 기회균형의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거나 또는 지금 화면에서 나와 있듯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아무래도 이제 모든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기회균형은 특정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의 숙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뉘어지는데 유형 1의 경우에는 부모와 본인이 중고 6년 동안 읍면에 소재한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의 재학기간 중 부모와 본인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유형 2는 부모님이 빠지고 본인이 초중고 12년 동안 읍면 소재한 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마찬가지로 지원자 본인이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를 얘기합니다. 유형 1과 유형 2는 지원 자격일 뿐 유형 1으로 내느냐 유형 2로 내느냐에 따른 유불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유형 1과 유형 2 둘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하면 농어촌 전형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대 중심으로 해서 유형 1만 인정해 또는 국민대와 서울여대를 등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유형 2만 인정해 이렇게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19 책자에 각 대학별로 유형 1과 유형 2에 대한 지원 자격을 분류해 놓았으니 119 책자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전형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수능의 비중이 제법 높습니다. 특히 올해 2027에서는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균관대, 그동안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수시에서만 남아있던 이 성균관대가 2027 전형서부터는 일부 학생들을 수능 전형으로 옮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다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전형에 3,6대가 그동안은 정시에서 선발하였지만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넘겨온 것도 주요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실수해서 하나 정정을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좀 전에 제가 일부 학생들만 수능 전형에서 선발한다라고 하였는데 요거는 2026이고요. 2027에서는 모든 전형이 다 모든 학생들을 수능에서 선발한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전형의 수능 인원이 제법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어촌 특별전형도 의치약한수 계열을 제법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회균형 통합전형에 비해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의학학 계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화면 푸른색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 반면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적용하는 대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시에서 특히 약학 계열을 좀 제법 많이 선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21명, 21명가량을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특별전형은 정원 외 전형으로 4% 이상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에서 의치 약한수 계열이 해마다 몇 명씩은 2월 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같이 놓치지 말고 좀 기억하셨다가 정시에 대한 준비를 좀 가져가는 것도 농어촌 특별전형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전형 지원 자격입니다. 유일하게 이 전형은 전형의 명칭이 다소 상이합니다. 대학별로 부르는 경우가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전형으로 부르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기회균형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사회배려자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원 자격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그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 자격, 기회균형 모든 전형은 원서 접수 이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사전에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전형, 농어촌 전형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대부분 다 수능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균관대가 정시에서 선발하는 관계로 일부 인원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서는 선발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예, 충북대 등 일부 대학이 선발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수시에서 국민대라든가 덕성여대 등이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는 종합전형에, 정시에서는 수능에 이러한 투트랙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회균형 통합전형이나 농어촌 전형과 마찬가지로 의치 약한 수 모집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전형은 앞에 기회균형과 농어촌 학생들과는 좀 더 의치 약한 수 계열에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약학 계열을 많이 선발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시에서 79명을 선발하고 있고, 정시에서도 무려 3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좀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준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우리 친구들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입니다. 예, 특성화고를 졸업한 친구들이 주로 쓰는 전형이죠. 여기에는 지원 자격을 보게 되면 특성화고교 졸업 예정자로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대학 지원의 모집 단위 학과가 동일 계열인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동일 계열 진학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이렇게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동일 계열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에는 반드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준학과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특성학과는 1개 내지는 2개의 기준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기준학과는 특성학과의 과 명칭과는 별개로 도교육청에 신고하는 어떤 모집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부로 만약에 기준학과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죄송합니다, 경영학부가 아니라 경영사무과로 기준학과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대학의 모집 단위에 경영학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조건 경영사무과처럼 이 기준학과와 모집 단위가 무조건 동일 계열로만 철저하게 묶이느냐?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면 지금 보시면은 간호학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과를 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정보컴퓨터과를 나와서 기계공학을 전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수상과를 나와서 식품영양학과를 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신학과별 기준학과는 모든 대학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을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모집요강에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해서 우리 과의 기준학과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와 일치하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 특성화고 졸업자 모집 현황 예시입니다. 예, 학생부 교과 전형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명지대와 삼육대가 있고요. 또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가천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거점 국립대에서 충북대, 경북대 등이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서울권에 건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과 경상국립대 등 일부 국가어청 국립대학들이 종합전형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쉽게도 농어촌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과 마찬가지로
서울권에 좀 더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 수능 위주로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이제 기회균형의 어떠한 일반적인 양상, 그리고 기회균형 중에서 학교에서 그래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균형 통합전형, 농어촌 전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오늘 설명에는 빠져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라든가 자립지원 대상자, 이러한 것들은 119 자료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이 책자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이해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말씀 그대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 따라서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8학년도서부터는 이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다소 강화가 됩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지만 2028학년도서부터는 중학교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한 재학 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2028학년도서부터 적용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인재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화면에 나와 있는 의치 약한 계열과 간호학과를 어느 정도의 최소 입학 비율로 뽑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원권과 제주권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40%, 간호계열은 30%를 입학 무조건 시켜야 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강원권과 제주권은 아무래도 학생 수가 다소 적다 보니까 20%와 15%의 비율로 입학 비율을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당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기회가 창출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인재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지셔야 되고, 119 책자에 지역 인재에 대한 각 대학별 전형 방법이라든가 모집 인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세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 자료 책자를 좀 더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2027 지역인재 모집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충청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전형 방법 또한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수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선발 방법이나 선발 인원은 119 책자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드리면, 올해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시가 16명 감소되었고 수시는 972명이 증가되어 소폭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든 지역인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